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이번 주는 카카오 클레이튼입니다. 일단 코인 시장에서도 화두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수혜주 코인을 찾기에 돌입했는데요. 왜 카카오가 오징어 게임 관련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병헌이 시즌2를 예고하면서 불거진 게 사실인데요. 카카오엔터가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을 한 점, 그리고 앞으로 웹툰과 웹소설로 제2의 오징어 게임 대박 콘텐츠가 줄줄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카카오 웹툰의 IP를 이용해서 만든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였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잘 통하는 한류 게임 동향을 파악하면 선제적인 관련 코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단연 이 영어 기반의 디파이였는데요. 최근 한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인 클레이 스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디파이 시장 예치 금액은 최근 약 1,10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이나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님의 추천 코인 클레이튼 코인은 잠시 뒤에 매매 전략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시급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사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군인 나스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클레이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9월 FOMC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해당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9월 FOMC에서 나오지 않았고 11월 FOMC에서 그때 이제 11월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를 할 것으로 암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현재의 어떤 기준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은 일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말이 나왔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은 내년 말이나 2023년에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9월 FOMC가 흘러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떤 호재나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긍정적인 뉴스라면은 우리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어떤 부정적인 뉴스라면은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되는데, 이번 9월 FOMC에서는 그냥 무난한 어떤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헝다그룹의 어떤 그러한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헝다그룹에서는 미 연준에서는 이게 헝다그룹의 이러한 이슈가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 같지 않다라고 어떤 입장을 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비트코인 시장에게 있어 어떠한 영향을 이제 미칠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이러한 어떤 헝다그룹의 이슈가 비트코인 시장에게 있어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뉴스에 가깝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게 있어 어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이 아니고 정정해서 중국에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이전부터 행해져 왔기 때문에 별다른 악재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 활동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따져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비트코인 시장에게 있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게도 좀 다소 안 좋은 악재의 어떤 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나스닥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또 나스닥도 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우 이론의 하락 국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 역시도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어떤 커플링 종목, 즉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면은 나스닥과 커플링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도 위험자산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또 위험자산군의 대표격인 어떤 이제 나스닥의 이러한 하락 국면은 역시 비트코인에게 있어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상황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FOMC에서 9월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 10월에는 FOMC가 없고요. 11월에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헝다그룹 이슈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이슈라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장 상황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자, 이번에도 제가 살펴볼 것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어떤 이동평균선의 관점과 네. 이제 다우 이론, 파동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 플러스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결국 시장의 평균 가격선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의 어떤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어떠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9월 7일부터 보시면은 이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의 머리가 꺾이고 있다. 머리가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네. 시장 평균 가격선이 기울기가 이제 음액값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거를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점점 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또 기존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이 경계를 나눴을 때 이동평균선이 어떤 플러스 양의 값을 갖고 있었을 때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단기 조정이 나올지라도 해당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단기 조정이 나와도 해당 이동평균선을 밟고 다시 재도약하며 또 이제 비트코인이 재조정이 나올지라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밟고 다시 또 도약하는, 또 이제 조정이 나올지라도 이동평균선을 밟고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음액값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재반등은 하나 해당 이동평균선이 기존에는 분명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었으나 지금은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저항선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가격이 43,400불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또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이동평균선 가격대인 45,600불에서 46,400불은 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해당 가격대에서는 혹시 신규 매수 진입을 또 어떻게 또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다소 좀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지난 한 주가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네.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해당 가격대에서는 좀 되도록이면은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이제 취해 주시는 게 포지션을 다소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든가, 아니면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해 분할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든가 하는 어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역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다우 이론의 이제 파동 관점인데, 자, 결국 보시면은 다우 이론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까지 보시면은 고점이 점차 상승하며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다우 이론의 상승 파동, 상승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락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가 체크는 하고 왔는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 가격대를 뛰어넘어 줘야 다시 이제 다우 이론 관점에서 상승 국면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네. 어떤 이제 트리거의 어떤 포인트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한 49K, 즉 49,000불에서 이제 5만 불 부근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굳이 이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뭐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네. 아까 이제 문다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상승률이 제일 좋았던 코인이 테조스이긴 한데 네. 상승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네. 가장 높았던 상승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론 가격이 뭐 중간주가 떨어지는 중간에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뭐 어쨌든 어떤 메리트가 없다. 뭐 올라봤자 뭐 제일 높은 상승률이 보인 게 20%밖에 안 네. 되니까 그만큼 매매에 대한 메리트가 현재는 떨어지는 구간이다.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은 해당 49K에서 50K 이 가격대를 넘어갔을 때 상승 국면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이제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제 추세 추종으로 따라붙는 거죠. 그러한 매매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지금 가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크게 하락하여서 이러한 어떤 구간을 PRG 포텐셜 리버설 존 그러니까 잠재적인 반등 영역을 뜻하는데 이제 이런 PRG 구간에서 매매를 여기서는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가 32,000불에서 한 34,500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가서 어쨌든 이 차트라고 하는 게 결국 둘 네.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매매를 굳이 하시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추세 추정으로 따라 붙거나 혹은 이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PRG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평선과 다우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시점은 좀 다져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진 이후에 상승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에 매매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상황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자, 이제 알트코인 상황도 역시 제가 항상 살펴보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 뭐 도미넌스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구간이 올해 역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저점에 위치해 있고 이걸 같은 말로 표현한다면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이 어떤 점유율이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가상자산의 시장에 있어 알트코인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알트코인이 어떤 시장적인 위치가 최고점, 정말로 올해 최고였던 그런 위치에 지금은 약간 또 뭐 떨어지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 폭이 아니라서 이러한 어떤 최고점 위치에 속해 있는데 어떤 시장의 분위기도 뭐 헝다그룹 이슈나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불확실성인 어떤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역시 알트코인도 상당히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지배율을 봤을 때에도 알트코인 역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건가요? 저희는 오늘 클레이튼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레이튼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제 클레이튼 차트입니다. 자, 클레이튼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시면은 뭐 세계가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리인데 보셨나요? 예,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하루 만에 저도요. 다 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비유를 하자면요.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은 거기서 어떤 시간적 제약이나 네. 규제를 통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그 옥석 가리기라고 하면 이제 살아남을 자와 살아남지 못할 자를 이제 가려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뭐 세계나 우리나라에서 점점 가상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나 어떤 제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쇠퇴해서 뭐 이제 사라지는 코인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살아남아서 어떤 그런 내재적 가치를 증명하는 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코인이 클레이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좋습니다. 역시 이제 또 클레이튼은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또 이런 또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아주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제가 뭐 앞에서는 조금 알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클레이튼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 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이제 지금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좀 시장 상황이 조금 좀 안 좋은 어떤 불확실성인 어떤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0만 원, 뭐 시드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 모두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중을 낮춰서 50만 원이 됐든 네. 좀 70만 원이 됐든 본래 투자하는 비중보다 조금 낮춰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가격대가 현재 가격이네요. 제가 이제 지지 레벨을 잡아왔는데 한 1,150원에서 1,250원대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잠재적인 반등 영역,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클레이튼 차트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가격대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네. 이제 뭐 클레이튼 차트를 보시면은 이러한 것은 어떤 불리시 플래그 패턴, 그러니까 전 깃발 패턴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러한 것은 급등하는 장세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차트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이 기울기가 90도로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클레이튼이 수직 상승을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어떤 급등하는 종목에서 이걸 이제 깃대라고 보는 겁니다. 깃대. 네. 이걸 이제 깃대라고 보는 건데 이러한 급등하는 장세 속에서 어떤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깃발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깃발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어떤 하락 채널 속에서 뭐 약 이제 조정 구간을 걸치다가 이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를 했을 때 또 이 급등한 이 값어치만큼 이 구간 폭만큼 또 상승해 주는 것이 이제 불리시 플래그 패턴인데 지금 이 차트의 어떤 패턴이 어떤 상승 추세 지속에 대한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또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클레이튼 이 하나만큼은 추세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뭐 클레이튼 뭐 아무리 카카오코인이라고 할지라도 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뭐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저점을 다시 갱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때는 좀 클레이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뭐 약간 좀 비중을 줄여준다고 하든지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또 오징어 게임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오징어 게임은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매매를 하는 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원사님 그렇습니다. 생각은요? 우리가 이제 코인러들이 다 항상 이제 힘들어하는 게 아니 코인 시장은 왜 365일 24시간 돌아가느냐 너무 피곤하다 하시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365일 24시간 그냥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오징어 게임 같이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간적 제약이 없는 그런 어떤 효점을 이점을 잘 네. 활용하셔서 좀 시장이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조금 쉬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레이튼 매매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